예, 방금 소개받은 강민구 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먼저 보신 분도 있지만 계속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오늘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디지털 혁명 시대의 자세와 전략, 저렇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급하게 나갈 건데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를 2마리 키웁니다. 머릿속에. 원래 태어날 때는 도화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머릿속에 후천적인 학습과 여러가지 사회활동, 독서 등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안경, 프레임의 틀을 씁니다. 그게 이제 편견과 선입견, 볼견자를 개견자로 취약을 하면은 2마리 개가 되는 거죠. 이 2마리 개는 한 마리 개한테 당할 수가 없는데 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 어떤 팩트에 대한 거짓말도 다 알 수가 있고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거나 같이 이렇게 컨택을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맑아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두 쪽으로 나누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필요 이상으로 오버히팅이 되고 있어요. 서로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는데 저희 이런 디지털 혁신 강연이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좀 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줄이고 최근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동영상을 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원래 구글이 가졌던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통으로 매입을 했어요. 저 회사가 일본 회사입니다. 지금은 미니 로봇이 가사 도우미 로봇인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영화가 아니고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년 전의 모습입니다. 벌써. 컵대로 자기가 개수대에서 이동을 시키고 쓰레기는 쓰레기인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미래의 인간의 가사노동을 해결하죠. 저렇게 미끄러지면 터미네이터처럼 원상복구를 자기가 합니다. 뒤에도 불을 완전히 다 소등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개를 로봇 개가 얼르는 지금 저 진짜 개는 로봇 개가 자기 친구로 아는 거예요. 개를 얼르는 거예요. 그 다음 작년 연말의 영상인데 최근 영상인데 로봇이 사람처럼 호응을 하는 겁니다. 통신을 해서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유튜브에도 제가 안 올렸던 겁니다. 저렇게 옆에 개가 저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건데 360도 회전하는 로봇인데 펑펑 날아다닙니다. 저기다 M60을 거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기가 될 건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유자재로 휠로 바퀴 2개를 가지고 완벽하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무거운 짐도 저렇게 들고, 그 다음 이거는 두바이에서 지금 취항 중인 그 상용 1인용 드론 택시, 고도 500m, 시속 100km, 항속 시간 23분. 23분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그 용량 때문에 23분밖에 못 날아가는데, 도심에 그 트래픽 잼을 피하는 데는 23분이면 충분하죠. 좌표를 찍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GPS에 따라서 착륙도 하고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기피오크사의 구글의 자회사인데, 플라잉카,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 한 1억 정도 합니다. 한 대에. 드론하고는 조금 원리는 같지만 드론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저속으로 날아다닐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구글의 이어폰 동시 통역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se cool new headphones? Vad tycker du om de här coola nya hörlurarna? 160불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어폰만 끼면 휴대폰은 주머니나 백 속에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 단에서 자동 동시 통역이 된다는 거고, 한국어도 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가 미용실 예약을 사람처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왼쪽은 지금 기계입니다. 기계. 그 사람이 아닙니다. It turns out a big part of getting things done is making a phone call. 자기 주인의 핸드폰에 있는 일정을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날짜로 바꿔주는 겁니다. 얘가.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정말 사람인 것처럼 시간 조율을 다 알아서 하는 거죠.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그리고 비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가. 사람보다도 대단합니다. 어제 발표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회사의 저장 창고에서 진공 고무 그게 장치로 저걸 빨아서 이동을 시키는데, 뒤에도 저 로봇이 보이죠? 저 뒤에. 그 뒤에도 로봇이 있고 여기도 있고 로봇이 지금 두 대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같은 걸 인식을 해서 자기가 트랙에 올릴 거는 트랙에 올리고 수레에 올릴 거는 수레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이래 되면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물류 창고에 힘을 쓰는 인간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지금 로봇이 2대라서 그런데 예컨대 한 넓은 공간에 축구장 많은 물류 창고에 로봇 한 50대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이 지금 바뀌는 모습을 됐습니다.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봤습니다. 일부 봤고, 자, 이어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좀 본 강연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혁신의 저런 기술이 나오면 직업이 완전히 창조적으로 직업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혁신적 기술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겉만내고 자기의 직업이 없어진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본인이나 우리의 자식들은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을 보여줬고 혁신적 기술이 나오면 창조적 파괴가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컨대 가장 쉽게 보면 종이 신문, 라디오, TV 같은 게 인터넷 포털로 힘이 넘어갔다가 다음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로 갔다가 지금은 카카오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로 힘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만 집에서 종이신문 받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냥 폰에서 뉴스를 다이제스트로 하거나 아침마다 누군가 열심히 보내주는 카톡에 요약된 뉴스로 세상을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혁신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아날로그 생각에 지금 머물러가 있어갖고 세상의 흐름을 수시로 놓칩니다. 자, 우리가 3년 전에 알파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세돌 알파고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4대1로 이세돌이가 졌죠. 1승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즌 1이지만 그 뒤에 알파고 시즌 2라고 해갖고 중국의 커제 이 친구 커제 구단하고 알파고 시즌 2랑 붙었는데 완벽하게 졌죠. 1승도 못했죠. 연합 구단짜리 연합에서 몇 사람이 합쳐서 해도 알파고를 못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또 나왔느냐? 알파고 시즌 3라 그래갖고 시즌 3라 그래갖고 기보를 입력한 게 없는데도 그냥 바둑의 규칙만 넣었는데 그 기계가 그다음 시즌 3 알파고 제로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 기보 입력 없이 바둑의 규칙만 넣어줬는데 35일에서 40일 정도 되니까 아주 천하무적이 되어서 이제는 바둑은 완전히 기계한테 인간이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알파고 시즌 3를 지나서 스타크래프트 알파 스타라고 그랬는데 게임을 기계하고 인간 전문 프로 게임하고 붙었는데 10대1로 인간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든 게임이든 이제 기계가 이기는 거예요. 저게
단순히 무슨 게임을 이기는 차원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저 게임은 바둑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저런 복잡계의 게임도 기계를 이제 프로게이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자,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데 인공지능 비서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속에 저 같은 경우는 노트 9인데 구글 어시스턴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이버 클로바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인공지능 비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레비 켜고 키는 KT 기가진이 집에 많이 아마 스마트 TV 갖고 계신 분들은 공짜로 저거를 KT에서 받아갖고 뭐 채널 몇 번 틀어달라, 뭐 테레비 꺼달라고 말로 명령하면 되는 거를 봤을 거예요. 삼성은 삼성대로 픽셀이라는 음성의 인공지능 엔진을 폰에다가 지금 탑재를 해서 이게 완전히 추전국 시대처럼 이런 미국의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한국의 KT, SKT, 삼성,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 그야말로 추전국으로 우리 폰 속에 인공지능 비서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기능이 있어도 몰라서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하도 나오는데 사실은 저 용어는 외국에서는 안 쓰고 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형, 디지털 혁신 그런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유독 1차, 2차, 3차에 대응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 이 한 장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물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데이터를 클라우딩 컴퓨터에 쏟아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고도로 딥러닝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가상경제인 전자상거래나 실물경제 이와 같은 데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게 거꾸로 저렇게 피드백이 돼서 몇 함수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 4차 산업혁명의 알파와 오메가 하는 게 요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하는 게 별거 아니죠. 여기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이것도 결국은 제 폰이랑 이거랑 24시간 통신을 하면서 각종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고 있죠. 이런 사물 인터넷 장비하고 휴대폰하고 클라우드 서버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많은 데이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BBC에서 앞으로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을 통계적으로 385개의 직군을 나누어서 이 사이트에 가서 IM어버이가 요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게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20년 안에 상당 이 부분은 95%가 없어지는 거, 여기는 50%가 없어지는 거, 여기는 95%가 생존하는 직업. 근데 잘 보시면 계산이 관련되는 회계사, 몸으로 떼오는 택배원, 경호 파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다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고위험 직군이죠. 그 다음에 교수, 변호사, 배우 이런 사람들은 중간. 마지막으로 이제 감성, 인간 고유의 감성에 호소해서 하는 직업은 저위험 직군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애들을 키울 때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른바 사자 돌림이 있는 전문 직종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희망을 하고 그렇게 푸시도 할 건데 그 전문 직종이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40대가 됐을 때 그대로 100%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지극히 없어요. 그리고 제가 법조계에 있지만 제가 88년도에 판사로 시작했는데 그때 전국의 변호사가 3,000명이었어요. 88년도에. 지금 3만 명에 육박합니다. 2만 8천 명, 7천 명입니다. 규모는 10배로 늘었는데 변호사업의 일거리는 절대 10배로 안 늘었죠. 그래가 월급 그냥 여러분들의 월급만큼도 집에 못 갖다 주는 변호사가 서초동 변호사의 3분의 2입니다. 그냥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그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래요. 근데 택시 업계도 정부에서 강제로 지금 우버를 막아놔서 그렇지 우버를 여는 순간 택시회사 사장은 100% 집으로 가고 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전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미 외국에는 제가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동유럽을 가봤어요. 체코를 가봤는데 소득 수준이 18,000불이니까 우리의 반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도 우버가 쫙 깔려갖고 택시하고 우버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택시의 한 80%에서 70% 가격으로 폰으로 부르면 이 우버 택시가 바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기준으로 있어 보이는 직업에 간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는 뭘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될 건지를 오늘 이 기회를 계기로 정말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아이 셋을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아직 막둥이가 대학생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때까지 제가 지구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게 뭐냐? 사람의 지능보다도 기계의 지능이 어느 순간 점퍼를 해서 교차점, 이 변곡점을 뛰어넘는 거 테크니컬 싱귤레리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기술적 특이점. 이 시점이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30에서 50년 안에 온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때도 지구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저때가 되면 일반 개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림, 음악도 기계가 한 거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독점 IT 기업에서 전 세계 대중한테 공급을 할 거예요. 개인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죠? 기술적 특이점이 나오면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세상이에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여러분 살아생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옵니다. 이거는 제 예언이 아니고 미래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서비스를 쭉 저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만은 폰을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제가 가지고 노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만 집중해서 잘 들어도 여러분은 오늘 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버노트 메모 앱입니다. 원노트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요. 에버노트 앱을 제가 5년째 쓰고 있고 거기에 10,000꼭지 넘어 그 정보가 근데 한글 문서로 뭐 좀 HWP가 있다면 그런 게 10,000개 이상이 제가 창출한 그 꼭지가 에버노트 속에 저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에버노트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저의 모든 정보를 외장 두뇌처럼 쓰고 있고 그 다음 카톡이나 문자나 그와 같은 메모 앱에서 손가락을 제가 쓰지를 않습니다. 손가락을 쓰지를 않는데 그거하고 같이 어떻게 연동해서 되는가를 지금 미러링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인데 미러링이 안 되면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온 동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도 안 쓸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세상의 생태도 문제가 있지만 있다는 걸 알아도 뭐 별거 아니겠지. 아니 그건 뭐 잘 안 되겠지 하는 본인만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러링이라는 거 뭔고 하면 폰에 작동되는 화면을 저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빔 프로젝터로 이와 같이 하는 걸 미러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이제 에러가 잘 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코끼리가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공짜니까 구글 플레이에 가서 코끼리를 설치하세요. 한글로 에버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저는 인간을 에버노트를 쓰는 인간과 저걸 쓰지 않는 인간을 나누어서 안 쓰는 사람은 구석기 시대 인간이라고 그러고 저거를 쓰는 사람은 정보화 시대 인간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눌러갖고 시작하면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문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텍스트 노트로 갑니다. 여기 가면 여기에 여기에 마이크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마이크가 요 있는데 마이크가 없는 분은 요거 받기 부분 설정을 2초간 누르면 마이크가 보입니다. 음성 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치 값으로만 변환시킵니다. 변환된 수치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랑 작동이 됩니다. 말뭉치가 있는데 그 말뭉치 중 가장 근접한 것을 다시 클라우드에서 폰으로 뿌려주는 이치입니다. 지금 오타가 조금 나고 있는데 인터넷 환경과도 영향이 있고 제 말 액센트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말을 쓰는 앵커가 이것을 한다면 거의 99.9% 똑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투리 톤이 있어도 그래도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러면 딴 데서 박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말이 글이 됐죠. 말이 글이 됐죠. 그 다음 토크라는 것을 깔면 글이 말이 됩니다. 음성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의 위치는 폰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치 값으로만 변환시킵니다. 변환된 수치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 작동이 됩니다. 말뭉치가 있는데 이게 원래 토크풀이라는 거는 TTS라고 해갖고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옛날에 PC 버전으로 나온 거를 앱으로 다시 변환해서 올려온 거거든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 앱을 이용하면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끼고 들으면 책으로 읽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창원법원과 부산법원장 할 때 우리 법원은 아직도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는데 주사에서 시험 칠 때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행정고시에 주말 정도로 고생을 시키는데 이 토크 앱을 저한테 소개받아서 서버노트를 이 앱에다가 들이부어서 출퇴근을 할 때 헤드폰을 끼고 학습을 해서 다른 법원보다 사무관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한 15% 제가 가는 센터마다 그게 높거든요. 제가 문제를 유출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 기계를 직원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활용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아이들 수험생들도 데이터를 여기다 들이붓고 자기가 이걸 스피커로 들으면 암기가 아주 잘 되는 수업용 앱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오피스 렌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인데 이 앱, 오피스 렌저 저거는 MS에서 MS 오피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미끼 상품이기도 하지만 공짜입니다. 이 앱을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나오죠. 빨간 줄이 나오는 거는 빨리 책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책을. 이 책을 사진을 찍으면 영어는 100%, 한글은 99% 품위로 독서 카드 만들듯이 OCR로 완전히 타이핑을 해방시켜줍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한 장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한문 쓸 때 다른 문서를 통째로 타이핑할 때 이걸 찍어야 됩니다. 찍으면 그냥 텍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한글, 영어, 불문하고 예를 들자면 번역 앱도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 번역 앱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팝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팝하고 대법원장님 내일은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 꼭대기에 같이 놀러 갈까요? 法院章明天要不要一起去上海的东方明珠点上玩？ 자, 일본어로 바꾸면 일단 裁判所長、明日はサンヘの東正明玉のてっぺんに一緒に遊びに行きましょうか。 영어로 바꾸면 Chief Justice, shall we go to the top of Donglei Mayan State in Shanghai tomorrow? 그러니까 한글 입력만 한국말만 표준말로 해서 또박또박 입력이 되면 완벽하게 이게 변환이 생활용어는 가장 쉬운 단어로 하고 있죠. 실제 16년도 11월 달에 제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그 우전이라고 상하이하고 항주 중간에 있는 수양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서 스피치 그 학술 대회에서 제가 강연을 하고 중국 인민 최고법원장, 한국의 대법원장 여기 주원창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이걸로 20분간 대화를 다 했습니다. 통역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양반하고 저하고 이 폰으로 네이버 팝하고로 대화를 20분간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팝하고는 동양권에서 유용하고 유럽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구글 통역이 더 낫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숍에 갑시다. 그리고 나서 내일은 샌디에고까지 기차를 타고 같이 놀러 갈까요?
let's go to San Francisco and go to the Starbucks coffee shop. And then we can catch a train to San Diego tomorrow. 그야말로 영어 100단어 이내에 가장 쉬운 단어, 이거보다 더 쉽게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도 말이지만 요 옆에 보면 카메라가 나오죠. 카메라. 요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로 애국에 가서 약봉투라든지 간판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한국말로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다 구보진이 되고, 제가 가장 잘 쓰는 거는 왼쪽을 영어로 놓고 이 구글 번역기를 가장 잘 쓰는 거는 왼쪽을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일본어로 놔서 미국 논문 100페이지 PDF를 텍스트로 일단 다른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20쪽씩 끊어서 5개로 파일을 쪼갠 다음에 영어 텍스트 20쪽을 일본어 20쪽으로 딱 큰 버전을 1, 2초 만에 하죠. 다시 그 결과값을 복사해서 왼쪽을 일본어, 오른쪽을 한국어로 내서 이중 브릿지로 번역을 하면 100페이지 되는 미국 논문이 10분 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기설기 85%에서 90% 수준으로 한국말로 바뀝니다. 의학을 잘할수록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동시통역하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한국말로 워딩을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앞에 타자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타이핑이 필요가 없고 틀린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 의학을 잘하는 사람의 에너지에 10%만 투입하면은 미국 논문, 미국 그거를 그냥 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학술용어로서도 이 번역 앱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의학을 잘할수록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 장난감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실제 그거를 수시로 하고 있고, 구글에 가면, 자, 이제 구글 뉴스라고 하면, 구글 뉴스가 독립된 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뉴스로 가면 이렇게 구글 뉴스가 나오죠, 그죠? 구글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 폰이 아니라서 북마크가 없는데, 여기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컨대 뭐 쭉 내려가서 일본, 뭐 중문도 있고 일본 이렇게 하면 일본 뉴스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밑에서 빙글빙글 톱니가 돌면서 한국말로 그냥 쫙 바뀝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바뀌는 건 인터넷 연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북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다 나왔죠. 일본 뉴스가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129개 뉴스를 앉아서 그냥 손바닥 안에서 아니면 PC 모니터에서 여기서 언어와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또 뭘 하나 해볼까요? 중국 해보겠습니다. 중문 데이터. 북마크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고 막바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왼쪽이 지금 일본어로 뭐가지고 에러가 나는데, 하여튼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의 뉴스를 손바닥 안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에 제가 10분짜리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쓰는 카카오톡도 보면
여기에 시스트란을 넣으면 시스트란을 친구를 찾아보면 한영, 영안, 이란, 한일 이런 것들이 쭉 10개국 나라가 지금 나옵니다. 그죠?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그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스트란 AI 번역 영안, 한영 있죠? 이걸 딱 눌러가고 여기서 채팅하기를 누르면 시작해서 잘 보세요. 네이버 팝하거나 구글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마이크로 시스트란을 친구로 추가하면 카카오톡 안에서 말로 동시 패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딱 치면 바로 밑에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손가락으로 복사해서 그 외국 친구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베트남, 태국 다 됩니다. 자, 베트남어를 모르지만 자, 시스트란으로 다시 베트남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배 배한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채팅하기 딱 해서 시작해서 베트남 말도 동시로 이렇게 카톡 안에서 다 통번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말로 해서 입력하고 엔터 키만 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딱 치면 베트남 말 꼬그란 글자 언제 우리가 입력하겠어요? 거의 뭐 신통방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컴퓨터 기술자들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이미 나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이런 데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63세가 되는 늙은 노병의 판사지만은 저 혼자만 이런 게 쓰는 것이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울서 강연까지도 오고 유튜브에서 애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시몬의 산록수에 빗대어서 네가 이 나이에 늙어서 오지랖이 많아서 디지털 상록수를 하고 있네 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줘요.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익하고 삽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음성인식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종의 미드레어에 준한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라도 문자가 되든 카톡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 다 모든 거가 문자도 보면 보시죠. 여러분이 문자도 이렇게 하면 문자 쓰게 하면 작성해서 하면 받는 사람 강민구 자,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여기서 딱 누르고 문자도 단건 말로 하면 다 되는 세상인데 나이가 드신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하고 사이하고 며느리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다 보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욕을 얻어먹는 세상인데 이와 같이 말로 보내면 손주하고 며느리 사이를 원샷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이에는 오탄자가 있어도 친구들하고 말로 보내면 서운해를 하죠. 이해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 지금 있는데도 여러분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접근을 안 하거나 안 가서 안 쓰는 거죠. 몰라서 안 쓰는 거죠. 성능이 이만큼 초단위로 성능이 올라가요. 초단위로. 자, 외국 여행들을 요새 많이 가는데
로밍을 할 때 그냥 로밍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거는 여행 많이 가는 사람들 집에 놓는 공기계 있죠. 공기계 전화는 끊어지고 와이파이만 연결되는 거. 공기계랑 이 폰을 같이 갖고 나가서 이 폰은 로밍을 시키고 유심칩을 쓰든지 이 폰을 해서 차 운전할 때 외국에는 4G가 안 되는 데가 많고 3G로 서비스 해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로밍을 해도. 그러면 구글 맵을 가동을 시켜도 1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한참 가고 나면 좌회전하라고 통신이 늦어서 이게 제대로 못 써요. 폰을 2개를 들고 나가서 기본 폰은 와이파이 테더링 하는 걸 하고 설정해서 테더링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공기계를 와이파이 세트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구글 맵을 깔아서 그걸 내비로 쓰면 시간차가 하나도 없이 실시간으로 한국말로 120개국 내비가 말로 지시가 됩니다. 폰을 2개 갖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면 여 밑에 나오는 음식점 이런 걸 딱 누르면 이와 같이 별점으로 강량의 식당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외국에 가서 이 별점 빅데이터에 근거한 이 별점으로 나오는 카페나 식당으로 해서 제가 외국에 가서 실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미국 어디를 가서라도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검색해서 한국처럼 돈 받고 무슨 맛집 평가해주고 네이버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언급한 블로그나 기사에 나오는 빈도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점수화를 해서 올려주거든요. 돈 받고 구글에 안 보여줍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그렇게 해서 외국 여행 갈 때 구글 맵을 쓰면 내비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나 바 같은 거 할 때 너무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가면 강민구 칸띄우고 재생 목록이라고 치면 최고 상단에 저희가 공식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야기한 거를 5분 내지 10분 단위로 꼭지별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제가 다 덧입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100개도 넘어요. 100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온 김에 제가 영업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앱을 깔면 이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자기가 사건이 있으면 사건 번호를 치면 나오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 지금 뭐 속도가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 번호를 넣으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폰에서 다 되는데 제가 98년도에 총괄해서 만든 종합법률 하는 게 저 대법원 앱에 있는데 종합법률을 딱 누르면 구글식으로 여기에다가 강량 지금 인터넷 데려가 잘 안 되네. 강량이라고 치면 강량시라고 치면 강량시가 문제되는 모든 판례나 법률이나 논문이 쫙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 법률적인 정보 콘텐츠는 종합법률정보에 다 대법원에서 국민에게 무료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대법원 아이콘을 깔아서 이걸로 하시면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서비스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미러링이 그런 대로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와 같은 앱을 이제 다 끝냈으니까 이게 이제 그 합본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에 합본도 유튜브에 20여 분짜리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혹시 강량에 와서 통신이 파괴되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그 URL을 가면은 이런 게 한 20개 정도 쫙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서 이거는 이제 11개만 적어놨는데 한 20개 이상 제가 지금 거기다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스마트 TV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틀어서 전부 다 이거를 아이들하고 집에 식구들하고 학습을 해보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 나와의 채팅을 가지고 저는 그날의 제 일정, 제가 저한테 채팅을 해서 일정 보는 기능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투두리스트나 일정 프로그램을 안 쓰더라도 자기와의 채팅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폰에서 말을 입력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폰이 아니라 PC나 랩탑단에서 말이 입력되는 게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구글에 구글 드라이버에 가서 세문서로 가서 도구에 가면 음성 입력이라는 아이콘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거를 누르면 바로 시연이 되는데 혹시 또 여기 잘 안 될까봐 일단 시연을 생략하고,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에 가서 구글 드라이버에 가서 세문서에 가서 도구의 음성 인식에서 이거를 누르면 PC단에서 100쪽이든 200쪽이든 논문이든 보고서든 풍미서든지 상관없이 말만 하면 총알처럼 입력이 됩니다. 실무관님들하고 행정관님들, 문서작업이 많은 분들은 이거를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부 PC가 우리 대법원에는 국어를 열어놨는데 마음 분리를 해서 이 행정부에는 저게 말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실에서 구글이 접근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저보고 이제 이게 뭐가 좀 또 워낙 자율주행도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저보고 이제 자꾸 어떻게 하면 판사님처럼 그래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저처럼 꼭 같이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85년부터 88년까지 군법무관 교육을 받고 배치받은 데가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인데 PC가 없었을 시절에 중대형 서버 컴퓨터에 랭귀지, 파스칼, 포트란 같은 구동 언어 코딩을 육사에서 배웠어요. 전산 장교들한테. 그리고 85년부터 88년까지 시간만 나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제가 본업이 육사 교수고 부업이 프로그래머라 할 정도로 미치듯이 그걸 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 다음 88년도에 전역할 때 XT를 조립해서 썼고, 국가에서 판사한테 컴퓨터를 준 게 91년, 92년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PC를 썼습니다. 그리고 종이 컴퓨터 잡지가 나올 때는 6개월치가 모이면 나를 잡아서 옆에 제본선을 잘라서 아는 거하고 감으로는 쓰레기통에 넣고 이해도 이상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아서 소팅을 해서 볼펜으로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넘버링을 해갖고 1년에 2번씩 확보를 해서 그 다음 6개월 동안 고시 공부하듯이 시험 먹듯이 5회독 정도를 해서 현행성을 유지했는데, 그런 무지몽매한 짓을 15년 이상 했어요. 종이 잡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구글 알림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하는 방법을 올려놨는데 구글 알림이가 공짜인데 여러분들이 구글 알림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실시간으로 받을래, 하루에 한 번 받을래, 일주일에 한 번 받을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장했는 메일로 답상처럼 리포트가 돼가 자기한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알림이에 넣어놓은 것들이 IT 트렌드,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IT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판사 앤드 법관 아니면 무슨 검사 검찰, 서울 고등법원 아니면 강민구 앤드 판사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누가 어떤 기사를 올리면 실시간으로 제가 그걸 보고 대응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거는 큰일이 나기 전에 교정도 해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됩니다. 시청에 있는 공보파트의 직원이 강양시, 강양시청, 그다음 우리 시장님 이름 그렇게 딱딱딱 입력해서 항만공사 같으면 뭐 여수 항만공사 아니면 차민식 사장 그렇게 딱 넣으면 누가 뉴스나 사설 BBS나 게시판에서 그 사람을 택도 없이 무슨 해보자 하는 걸 올리는 즉시 1분 이내에 바로 메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도 나온 지가 10년이 되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글 알림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코딩은 못하더라도 파워 유즈가 좀 되보라는 거죠. 이 나이에 별도로 코딩을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매뉴얼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보고 제가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니까 어떻게 글을 그렇게 많이 잘 쓰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가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 네 가지 생각 근육을 키운다는 거 결국은 끊임없는 독서, 끊임없는 책 읽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는 글 짓기, 명상, 그 다음에 자기하고나 더 나은 사람한테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옛날에 중국의 무림의 고수한테 비겁을 배우려고 하면 월사금도 내고 몸도 바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지금은 무림 강호의 고수들이 SNS 세계에 많은데 고수의 특징들이 디지털 시대는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물어주면 그거를 자기가 존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묻고 배워야 돼요. 오늘 강의 끝날 때 제가 카카오톡 제 아이디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합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묻고 배워야 된다는 게 제 그건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 교육도 이 네 가지를 아이들한테 습관으로 가르쳐 주면 앞으로 그 아이한테 평생의 상속을 여러분이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거의 믿기 힘드시겠지만 인터넷에 가보면 어딘가는 다 파일들이 있는데 부산과 창원 법원장 3년, 법원 도서관장 1년, 기관장 4년을 하면서 제가 말로 쓴 기록들의 전자책의 표지들입니다. 이게 이 정도 두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질 하려고 이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법원 도서관 거는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제가 좋아서 직원들을 동원 안 하고 제 스스로 스마트폰을 걸레처럼 만들어가면서 복사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4년 만에 7,800쪽의 기록물을 남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근데 가능했어요. 이게 그
통계입니다. 통계. 서초통신 상권이 지금 빠졌는데 그때 7,400페이지죠. 그죠? 7,400페이지. 상권까지 합치면 7,800페이지. 이걸 굳이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건 하는 길이 아니라 60이 넘은 한갑이 넘은 기관장 CEO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젊은 나는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흘러가는 세월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저는 여명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후회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정말 나중에 후회가 없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 80이 넘었는데 IT는 저보다 더 선수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미 4, 5년 전에 에버노트에 15,000꼭지가 저장됐다고 그랬어요. 그 80 먹은 이어령 박사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죠. 대단해요. 정말 그런 할아버지, 대학자, 원로들. 그런 분들이 진정한 스카입니다. 입만 갖고 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믿어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아침에 새벽마다 산책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중얼중얼 말로 입력을 해놓는다. 일주일 동안. 그게 모인 거를 금요일날 날 잡아서 지그재그로 멀티 모니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서 한다. 그 다음 F8에서 맞춤법을 실행시키고 컨트롤 KT를 해서 목차를 만들고 사진이 들어가면은 10메가가 넘기 때문에 PDF 출력으로 출력 이치를 바꾸어서 10메가 이하로 줄여서 원터치를 하면 관내 판사 직원, 조정위원, 법무사회,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유관기관까지 합쳐서 3,000명한테 딱 엔터키로 나가는 그 시간이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컴퓨터 벨트 시간. 믿기 힘들지만은 습관의 힘이에요. 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몸으로 4년 동안 실전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노트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법원 도서관을 떠나면서 책 한 500권 정도를 그냥 기증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교양 과학 서적들을 미친 듯이 제가 30년간 읽은 거죠. 물론 인문사회학적 책도 많이 읽었지만, 자, 그럼 이런 책들을 읽으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미시세계도 보고 거시세계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와 같은 지혜를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환상이고 환영이다. 아무리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있더라도 데이터다. 내 머리에 내가 기억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 오지 않은 미래도 환상이다. 시간 자체가 환상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인간 각 개인에게 유의미한 것은 바로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거 저절로 듣죠. 보면 저절로 보이죠. 이 순간, 이 장소, 영어로 말하면 now and here라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인생의 진면목이 완성되는 거다. 과거에 실패한 거, 불행한 트라우마에 잡혀서 현재를 저감 잡히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인간 특유의 불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장소 이 순간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인생이 된다. 이 책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이가 되면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상가집에 갑니다. 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더 TED라고 테더 영상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미국 교수가 있더라고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죽고 나서는 그 죽음을 내려다보면서 걱정하고 치를 떨 자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장난 같지만은 한번 고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자체를 키우잖아요. 자식들요, 여러분 집착 많이 하죠. 저도 집착을 많이 하죠. 제사, 산 사람의 잔치예요. 산 사람의 MT고, 시대 모사도 그렇고, 제사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어요. 산 사람들 그냥 모여서 그냥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식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아까 7,800쪽을 250쪽으로 축약한 겁니다. 선행기록 7,800쪽을 250쪽으로 축약한 책인데 책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서관에 대출해서 읽어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밀도를 나이테를 조밀조밀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핸드폰 리부팅 하듯이 아침마다 머리를 리부팅하고 IT 감수성, 적는 자 생존한다, 생각권육, 디지털 해독, 적성하는 자 생존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를 조각모음하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 책에다가 쭉 설명을 해놨고 국민 195만 명이 누적해서 받는 그 영상에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 말고 이런 인문학적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사든지 대출 받든지 읽어보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대의 의견이 있고 잘못된 편향된 도서라는 비난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서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거시적으로 그게 잘 되어가 있다는 걸, 이 책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이 싫어요 해갖고 창원에 가니까, 부산에 가니까 투지폰을 써서 제가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한 달 뒤에 1억이 넘는 말을 타고 출근할 재력이 없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내 눈앞에 막대폰으로 설치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 바꿨죠. 여기 설마 뭐 투지폰이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자기는 고위직이라서 카톡을 안 쓴다는데 그것도 바꿔야 돼요. 에버노트 이런 거는 틀리지 않느냐? 틀릴 염려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이디하고 암호만 관리 잘하면, 그럼 수시로 암호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사이는 팡이라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4개 회사가 세계의 인터넷 제국을 주름 잡는다 그러죠. 저기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차를 갔었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대한민국은 네이버 하나 갖고 버틸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소프트웨어 전사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회사들의 견학 가서 느끼는 총괄적인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SNS 이게 아까 그 4시 8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5시 38분에 딱 끝내주셨어요. 그 SNS는 1인 방송국인 동시에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보약이고 잘못 쓰면 독약이다. 그렇다고 겁내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거는 술 먹고 카톡질 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자르세요. 그래서 술 먹고는 절대 카톡질이나 밴드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술 먹고 하지 말고 긴 글은 2줄 이상 되는 글은 메모장에서 반드시 적어서 카톡질을 해라. 카톡장 안에서 하지 말고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엔터키를 치고 A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A가 속한 단톡방에 보내거나 B한테는 절대 그게 가면 안 되는 B의 험담을 보는 거인데 자기가 수익취해갖고 B를 용하는 거를 B한테 보내요. 죽음이잖아, 죽음. 그래서 제가 카톡 회사에서 소비자로서 헤비 유저로서 제발 외국 SNS처럼 남이 보기 전에 삭제 기능을 넣으라고 제가 강요를 해갖고 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카톡에서 지금 삭제 기능이 있죠, 그죠? 눌리고 나서 몇 분 안에 상대편이 리딩을 안 했으면 단톡방에서도 삭제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 은수진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뒷담화를 그 본인한테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실수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경에서 제 뭐 어떤 글을 보고 자기들이 임의로 카드 뉴스로 만들어 놨는데 말인즉 맞는 말이에요. 스마트폰 기능을 인지하고 정보 선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콘텐츠를 직접 써보자. 그 다음 철저한 자기 검열을 하자.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는 뒷담화를 줄이고 조심하자. 그럼 시대에 흐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라. 너무 겁먹지 말자. 여러분이나 제가 대통령이거나 국정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쓰세요. 쓰세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 정말 맞는 말인데 특히 저는 이 말만 하겠어요. 싸가지 있는 인간이 되라. 사람이 싸가지가 없으면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일본에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좀 배워야 된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자, 넘어가고. 이거는 뭔가 하면 엉덩이가 머리가 좀 타고난 머리가 있어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못 이기고 그 두 개가 다 있어도 하늘이 내린 운수빨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게 다 있어도 인복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게 다 있어도 면발 벽에 칠갑 안 하고 오래 사는 면발이 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인생 5단계 부동호 법칙, 강민구 법칙인데 스티브 잡스를 보고 제가 저 생각을 했어요. 5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있는데 자기가 대체요법 하겠다고 버덕 우기갖고 1년 6개월간 수술 기회를 놓치고 하늘로 갔죠. 면발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스티브 잡스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암이 왔는데 민간요법에 혹해갖고 의사 말을 안 듣는다든지 물론 큰 병이 있으면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선고하는 의사도 흔해요.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서 수술 안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수술 안 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건강은 이건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의 어떤 애티튜드는 빙산 아래 90%라서 남이 모른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거는 빙산 위에 있는 10%밖에 모른다.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무서운 거 하면 알파벳을 26가지 치환을 하면 수학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애티튜드가 100점이라는 단어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저거는 수리수리 마술이 그렇지만 애티튜드가 100점이에요. 100점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전부 긍정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만큼 태도 습관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30년 해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의 여경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저게 모든 사건에서 저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사이 저는 고등법원에 법원장을 원래 2년 하면 다시 2년을 복귀해야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나가는데 저는 지방법원장을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지금 고등법원장을 하고 있는데 복귀한 지가 작년 1년밖에 안 돼가지고 1년을 더 지금 대기 종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주일마다 제가 이혼 주례를 쓰고 있습니다. 이혼 전담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서 결혼 주례를 써야 기분이 좋은데 일주일마다 이혼 주례를 목요일마다 쓰려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그 한많은 사연을 다 들어주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소설을 한 달에 10권씩 쓸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혼 주례 사건에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공짜가 없어요. 마음속에 차원인자를 적어도 100장을 써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혼 안 합니다. 둘이가 똑같이 에이씨 너 아이면 나도 사람 운명을 가 하고 그러면 다 이혼해요. 물론 죄인간하고 계속 살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땅속에 가겠다 싶으면 이혼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괘씸하고 못됐고 시가만 챙기고 친정은 먹어보듯이 하고 그런 감정적인 요인 갖고 이혼하면 두고 후회합니다. 특히 50이 넘어서 이혼하면 남자는 쪽박 찹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제가 존경하는 윤석철 교수의 삶의 전도에 나오는 다이아그램인데 너 죽고 나 죽고 오사마 빈 라덴 파리 테러범 너 죽고 나 살고 뺀질이들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초인종 의인이나 이순신 장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이나 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나 건전한 시민들이 갖춰야 될 분모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해야지만 그런 시민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만 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에고이스트들이 너무 양산된 것 같아요. 중국에는 공공 언론에서 굿뉴스를 40% 이상 송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90%에서 100%가 나쁜 뉴스가 나오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에. 중국 공산당은 40% 이상 굿뉴스를 지면에 배치 안 하면 그게 몇 점 이상 쌓이면 폐가 돼요. 폐가. 아무리 공산주의지만 저는 정말 그 잘하는 정책 같아요. 좋은 일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영웅을 안 만들고 역적만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사병이 앤드류 공군 기지로 새벽 4시에 운구대가 와요. 미군 사병, 장병 한 명이 운구대가 오는데 새벽 4시에 대통령이 가서 차렷하고 격려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복을 입은 사람,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나라는 쌍놈의 나라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 사람들을 존중 안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자녀 교육 단상만 해도 내가 한 10시간을 하고 싶은데 이것만 하나 특급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게요. 애들은 마음부터 더 변합니다. 책방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중학교 때 대형 서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내가 몸거와 외칩니다.
우리 애들을 10년씩 책방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주말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이 기본으로 되고 학원을 안 가도 논술이 되면 언어가 되고 언어가 되면 수학도 되는 거예요. 책방에 많이 데리고 가면 국영수는 기본으로 되고 안 되는 게 뭐냐? 암기 과목이 안 돼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거는 모아서 나중에 배치기가 돼요. 그래서 주말에 오늘부터 엄마 아빠 조편성에서 책방에 데리고 가고 애들이 안 갈라 하면 햄버거하고 짜장면 뇌물을 애한테 주세요. 용돈도 뇌물을 주고 무조건 주말에 책방에 데리고 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읽어보세요. 이 파일을 여기다 다 놔두고 갑니다. 우리가 정저지야 우물한 깨구리로 살래, 보일도 프로모 신드롬, 삶아진 깨구리 조국으로 살래, 내부에고 기부아, 한세가 깨구리를 잡아먹어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쪼으니까 한세가 깨구리를 못 먹고 내뱉다는 이야기인데 실합니다. 네이버에 내부에고 기부아 이야기 틀면 미국 교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때 너무 힘들 때 휴대폰 초기화면에 깨구리 이거를 6개월간 내가 넣어가 댕겼어요. 휴대폰 틀 때마다 내부에고 기부아 초기화면에 나오니까 저절로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내부에고 기부아 깨구리를 키우자. 그 다음 이거는 내 친구 찬사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학 친구인 이동규 교수가 강조하는 건데 아웃하고 박스 바깥으로 깨치고 나오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기존의 간섭을 깨부수자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중간 리더도 있고 고위 리더도 있겠지만 별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큰형님, 큰언니가 진정한 리더다. 끌어주고 땡겨주고 결국 이순신 장군의 아날로그 리더십이나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리더십이나 똑같이 솔선수범하고 성공후사하고 감성소통하고 솔선수범, 성공후사, 감성소통. 오늘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사직을 했죠. 오늘 그건 뭔가 하면은 성공후사를 선사후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천피도 당하고 아주 바보 중에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성공후사, 솔선수범, 감성소통.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집에 비유해서 리더십의 그 집을 그려본 건데 밑바탕에 주춧돌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 그 다음 신상필벌 IT 감수성의 도구, 솔선수범, 성공후사, 감성소통의 성과에 지붕의 동행과 적자생존. 이렇게 하면 리더십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부산법원의 아날로그 디지털 리더십의 마인드맵 그림입니다. 이거 전부 제가 썼던 방법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술법원도 검색하면 예술법정 검색하면 법정 안에 근대사고 120년 역사에서 이와 같이 그림을 최초로 붓칠 아웃 오브 박스식의 혁신을 해서 전국의 12개 보는 지연이 저거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법정 안이나 클래스 카페처럼 지역의 로컬 작가들이 정기구하거나 대여한 작품들로 저렇게 법정이 카페처럼 바뀌었습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눅이 안 들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거를 12년도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법원에 가니까 모든 법정이 저렇게 해놨다고요. 유럽에서. 우리만 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티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여기서도 뭐 채택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이 상장 대신에 파와터 예술작가랑 협업을 해서 우리는 상장 문안을
카톡이나 메일로 그 친구한테 주면 사진하고 주면 얘가 같이 그림을 그려서 판넬화를 시켜서 보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흰머리는 까맣게 하고 주름살은 다리 위로 싹 다니갖고 아줌매들은 한 15년 적게 해주고 아재들은 한 10년 정도 적게 해서 사람장을 주니까 자기 집에 가보러 모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에 했는데 몇 년 전이라서 지금 값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부산법원 총무과로 연락하면 이 업자를 소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거는 한 줄 한 줄 여러분들하고 읽어야 되는데 파일을 놔두고 가니까 여러분이 다 읽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에도 안 나온 강민구 판사만의 고유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카톡기에 전화기 카메라 녹음기로만 여기지 않는다. 확실하게 그 복합체임을 인식을 하자. 이거 쭉쭉 많은 내용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놨고 SNS의 페이크홀에 속지 않는 방법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톡스로 휴식해야 되는데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써놨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생활 하다 보면 내부나 외부 민원인한테 음해를 많이 당하는데 그와 같은 음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플로우 차트 순서에 따라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사자성어에 빗대어서 제가 쭉 그 칼럼을 신문에 낸 바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돈키호테 창조 돈키호테가 독단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엄청난 창조가입니다. 창조가 혁신가예요. 우리나라만 누가 돈키호테라 하면 일본말로 독고다이로 잘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창조가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정신을 배우자. 적자생존은 다인의 적자생존이 아니라 라이팅하는 자 생존한다. 물론 잘못 적으면 감옥소에 가요. 거짓말로 적으면. 잘못 적으면 안 되고 똑바로 적자. 적선하자. 적선. 그 다음에 지갑을 좀 비워갖고 동료한테 밥 한 그릇, 커피 한 그릇 좀 쏴주자. 요새는 커피 쏘는 것도 쉬워요.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 하면 바로 카톡으로 선물이 오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뭐 커피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똑같은 적자생존인데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적자생존을 제가 새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이 지금 초과되는데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마음을 주변에 나누면 된다. 성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거나 뭐 총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놓고 자기 옆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성공이다. 그 다음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안 두드리면 영원히 안 열리고 세게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리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두드린다. 저건 정말 제 가슴에 맺히는 이야기인데 저는 93년도에 사업으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2녀 4남매 6남매고 어머님 37에 홀로가 되었습니다. 농사꾼의 자식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경북 구미 선산 깜촌에서 풀베고 컸어요. 손에 흉터도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중에서 무수저. 수적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없는 문을 만들면서 두드리면서 사사장님 같은 좋은 친구를 대학에서 동반자로 만나서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도박으로 생각했어요. 제 노트 빌려달라 그러면 다 빌려주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가 나올 것 같니 물어보면 제 생각을 다 가르쳐주고 노트백이에요. 노트백. 그러니까 육사를 가서 컴퓨터를 배웠고 코딩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전산화의 기초를 닦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건적인 인간관계가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저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항상 세상을 넓게 보고 깨뚫고 보고 간주하는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자 하는 것을